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정왕동에서 마포갈매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이런 토지 받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이 건물이 나왔어요. 이 토지가 나왔고, 한번 볼게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쭉쭉 보겠습니다. 뭐, 건물도 있고, 제시의 건물도 있고, 쭉 있죠. 이렇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현황상으로는 이렇게 접해 있는데, 그죠?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보니까 여기 딱 꼭지점 이 삼각형만 접해 있다는 얘기죠. 이게 A 토지고 이게 B 건축물이 여기에 이렇게 앉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땅들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읍지역이잖아요. 읍지역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상향됐습니다. 옛날에 면지역에서요. 그러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겠죠. 3m 이상 도로에 내 토지가 여기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죠? 뭐 이 건물을 약간 뭐 보수하거나 그런 건 상관없지만 신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 이 접도 의무를 적용받기 때문에 신축은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그런 걸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물건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내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임야고 물건도 임야로 돼 있어요. 임야. 그죠? 토지가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내 토지가 이렇게 지금 접해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임야예요, 임야. 임야고 건축물이 또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은 있고 임야다. 그럼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요. 그냥 제가 그림만 그려서 면사무소에다 신고만 하면 건축 허가가 났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 지역 변경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내가 도면만 짝짝 그려서 나 이렇게 집 짓게요. 이렇게 집 짓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면사무소에서 오케이 그냥 지세요. 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목 변경이 안 된 임야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지금 임야로 남아있고 이런 물건이 건물에 있는데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건물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법정지상권이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이 1억 3,500에 대해서 아니면 또는 뭐 재감정을 해서 제가 다시 지료 청구를 하면 되고 그죠? 지료를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된다. 그러면 철거 청구를 해서 내가 건물을 짓든지 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삼각형이니까 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이쁘게 신축하든지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 보이시죠? 257평. 적은 평수 아닙니다. 257평. 임야로 되어 있지만 건물은 매각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나왔는데 건물이 이렇게 앉혀져 있어요. 이 건물은 내게 아니라는 얘기죠. 매각 제외라는 얘기죠. 저는 이 토지만 제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토지가 제 소유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이상권이 성립되냐 법정이상 성립 안 되냐 그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자, 내려보겠습니다. 토지 그렇죠? 이렇게 세 필지가 돼 있고 다 대지가 15평이 돼 있고 전이 85평 임야가 85평 대지도 하나 있네요. 15평짜리가 여기에 이제 옛날에 집을 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제시의 건물 이렇게 나와 있고 매각 제외 나와 있죠. 자, 여기 몇 평이나 되죠? 뭐 19평, 2평, 14평, 46평, 23평 뭐 이 대지부 평수보다 더 크네요. 자, 그러면 더 내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뭐 특별한 문제가 없죠. 제시의 건물이 더 넓다. 그러니까 토지가 있으면 여기 제시의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매각 제외라는 얘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 없고요. 여기 있네요. 본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의 건물 5동이 소지하고 있대요. 그죠?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은 제시의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인 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토지를 갖다 이렇게 낙찰을 받는데 다른 사람 건물이 이렇게 들어섰어요. 그러면 제가 토지만 낙찰을 받는 사람은 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제 토지가 제 마음대로 수익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상 보통 20%에서 30% 정도 저감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1억 3천이었죠. 만약에 건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 1억 한 6천 정도의 감정이 되겠죠. 그렇죠? 20% 정도 업하면 되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건물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만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2019년에 임선자나 그러니까 개인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이게 말소 기준 등기고 나머지 다 소멸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자,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알아보려면 시청에다 전화하시면 돼요. 그럼 시청에서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든 허가 건물이든 내가 어떤 사람이 그 건물을 지게 되면 시청에서는 거기에 세금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를 때리게 되겠죠. 시청 재산세과에 전화를 해보면, 그죠? 내가 이 건물을, 이 토지를 입찰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건물이 하나 있다.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십니다. 시청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재산세는 납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를 언제부터 납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시청에서는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죠? 그리고 소유자가 누군 것까지도 이 경매 물건지를 가지고 가시면 말해주십니다. 그러면,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저당권 2019년, 2019년에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개인 저당권이. 건물이 있었겠죠. 제가 전화해봤어요.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이 건물 소유자하고 동일인인지만 확인해 보면 되겠네.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시청에 재산세과에서 전화해서 아니면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님하고 상담하면 공무원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이 임선자 씨라는 주소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찾아뵙고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찾아왔다. 그래서 사실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어떤 관계냐, 그리고 건물이 있었냐, 건물하고 이 토지 소유자하고 동일인지 알고 저당권을 설정해줬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여기 또 또 저당권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아니면 메리츠 캐피탈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토지가 재산세는 일단 저는 평택시청에 확인해 봤어요. 그렇지만 제가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는 없고, 이 저당권 설정 당시보다 엄청나게 이전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산세도 내고 있었고.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쉽게 할 수 있겠죠?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물론 이 물건은 치하된 물건이에요. 치하된 물건인데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정도 조사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평택시에 300평 되는 토지가 1억 한 3천밖에 안 돼요. 낙찰받아서 얼마든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법정이상 성립 안 되면 내가 이분한테 치료 청구하면 되는 거고, 그죠? 치료 안 내서 3개 차임을 연체하면 제가 처거 청구할 수 있고,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만약에 법정이상 성립 안 되면 이분은 근원 없는 제 땅에 건물을 신축한 거니까 제가 처거 청구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 경매를 하면서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노력이 아니라 그냥 수고도 아니죠. 그래서 이 물건은 핵심은 그거예요. 경매하실 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있냐 없냐. 사실은 차지권의 문제는 아니에요. 차지권이라고 한다면 제가 차지권을 뭐라고 했죠?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건물 등기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지권은 아니죠. 감사합니다.